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마친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인다면 제재 해제는 물론 체제 보장도 이룰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표팀과 우크라이나의 20세 이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이 내일 밤 열립니다. 18일 동안 6경기를 치른 우리 태극 전사들은 이번에도 빠르게 체력을 회복해 우승까지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저희는 지금 우승만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승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속 가수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BI의 마약 의혹과 더불어 양 대표의 외압 그리고 경찰 유착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유정의 지금 남편이 석 달 전에 숨진 자신의 아들을 고 씨가 살해했는지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 씨의 남편이 직접 밝힌 고소 이유를 보도합니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화 투사이며 여성운동가였던 고 이희호 여사가 오늘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대통령 곁에 안장됐습니다. 오늘 추모식에는 2,000명이 참석해 이 여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화의 길을 선택하면 체제 안전은 국제사회가 보장할 거라면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스웨덴 현지에서 김정윤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 못할 이유가 없다며 연일 대화 메시지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 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만 국제사회 제재를 푸는 것도 가능할 거라며 양자든 다자든 가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도 대화와 신뢰 구축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즉각 응답할 것이고 우리도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화 시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렸는데 너무 늦지 않게 북미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내부를 향해서도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달 안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연일 띄우고 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 장례에 북한이 김여정을 통해서 조의를 표한 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남북 사이에 무슨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다. 북한은 급할 게 없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6월 남북 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 별세에 조의를 표하려 상징성이 남다른 김여정 제1부부장을 보낸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남북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6월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던 이번 주 초 발언과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고 이 여사에 대한 조의 전달이 유일한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여정 제1부부 장관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가 더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처럼 북한이 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부터 바꾸라고 요구하며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북미가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자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한국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은 아마 그것이 다시 협상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추동력으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서울에 올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미 간 실무 협의를 가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시민 2,000명의 배웅을 받으며 평생의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화 투사이자 또 여성운동가였던 이희호 여사의 마지막 길을 권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3년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살았던 동교동 자택. 이희호 여사는 영정사진으로 손자 품에 안겨 1층 응접실에 들어섰습니다. 김 전 대통령 사진 옆에 나란히 놓인 이 여사. 다시 만난 듯 부부의 얼굴은 밝습니다. 서슬퍼런 독재 정권의 가택연금과 감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집안 곳곳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닷새간 사회장의 마지막 일정, 추모식엔 2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총리는 우린 한 시대와 이별하고 있단 말로 이 여사를 추모했습니다.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하게 상징하시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추모객들은 저마다 이 여사와 얽힌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넣습니다. 독재에 맞선 민주투사로 1971년 대선에서 만약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 또 살뜰하고 따뜻한 모습을 떠올리며 아침마다 당직자들이 모여서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먹을 때 와서 챙겨주시는 모습이 그 뜻을 이어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민주화, 평화를 위한 선배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의 딸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여사는 46년간 동행한 평생 동지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 함께 묻혔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정신, 평화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의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결전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과 우크라이나가 같은 시간에 바로 옆에서 나란히 훈련을 했는데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우리 팀은 모든 걸 취재진에게 보여준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훈련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폴란드 우치에서 이정찬 기자입니다. 결전지에서 치른 첫 공식 훈련에서 우리 대표팀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훈련장을 찾은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선수들은 1시간 정도 몸을 풀며 우승을 향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저희는 지금 우승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승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표팀의 첫 훈련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시각 걸어서 1분 거리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의 훈련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페트라코프 감독은 도착하자마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Coach is really unhappy. You should open the first 15 minutes. No. Tomorrow. Just tomorrow. 국제축구연맹 홈페이지엔 분명히 초반 15분이 공개된다고 공지됐지만
훈련장 밖의 취재까지 전면 통제하며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두 팀이 함께 머물고 있는 숙소에선 이미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식사로 내려갈 때나 그럴 때 마주치거든요. 광해가 뭐 어리지만 뭐 그런 깡다구가 엄청 세가지고 내 눈빛에서도 지지 않고 뭐 이렇게 딱 당당하게 다니고 있어요. 이번 대회가 사상 처음 결승에 오른 두 신데렐라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간절함이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치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자, 큰 경기 앞두고 긴장할 만도 한데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 팀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감독, 선수들 모두 부담을 내려놓고 축제를 즐기듯이 챔피언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훈련 분위기를 현지에서 유병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싸이의 챔피언이 흘러나오자 대표팀 훈련장에 흥이 넘칩니다. 놀이 같은 훈련을 하다 보니 얼굴엔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났고 정정용 감독은 갑자기 승부차기 키커로 나서 실축한 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 폭소를 자아내며 선수들의 긴장감을 풀어줬습니다. 결전을 앞둔 팀 분위기는 이렇게 유쾌합니다.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진짜 최고조에 올라와 있고 자신감도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화끈한 춤으로 표현하고 즉흥적인 발라드 떼창으로 화끈하게 팬 서비스를 하는 개성 넘치는 신세대 선수들은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마지막까지 부담 없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목표의식은 확실합니다. 저희 목표는 우승이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진짜 우승만 하고 싶어요. 자율과 규율이라는 지도 철학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온 정정용 감독은 이제 한 걸음 남았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수들 최선을 다했으면 언제부터는 선수들한테 이 축제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열정과 패기로 운동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즐기는 월드컵으로 새 역사를 쓴 젊은 태극 전사들은 이곳 우치에서 유쾌한 도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내일 결승전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는 양 팀의 골키퍼들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수문장 이광현 선수가 믿기지 않는 선방으로 이번 대회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면 우크라이나의 골키퍼는 그 몸값만 110억 원인 세계적인 유망주입니다. 이 두 선수의 손에 두 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매 경기 눈부신 선방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이광현 골키퍼는 이번 대회 직전까지 무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84cm의 골키퍼로는 작은 키에 아직 프로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새내기였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순발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번 대회 6경기 5실점 활약을 펼치며 최우수 골키퍼상인 골든글러브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키 때문에 제가 불리하다고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작은 키도 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골키퍼 안드리 루니는 이미 A매치 경험까지 있는 팀 내 최고 스타입니다. 19살이던 지난해 몸값 110억 원에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는데 페레스 회장이 직접 유니폼을 전달하고 팬들 앞에서 성대하게 입단식을 했을 만큼 촉망받는 골키퍼입니다. 191cm의 큰 키와 긴 팔을 이용한 수비 범위가 넓고 순발력도 뛰어납니다. 루니는 이번 대회 5경기에 출전해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단 3골만 내주며 최소 실점률을 기록 중입니다. 노력으로 약점을 극복하며 화려하게 날아오른 이광현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예비스타 루닌. 서로 다른 색깔의 거미손 맞대결은 결승전에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자,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표팀을 향한 응원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거리에 울려 퍼졌었던 응원 함성 기억하실 텐데 17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승리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내일 밤 전국 곳곳을 가득 메웁니다. 이 소식은 재희원 기자입니다. 역사적 도전을 코앞에 둔 우리 축구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이 마침 주말 밤에 열리는 만큼
전국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표팀 활약에 시민들은 밤샘 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도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시민 3만여 명이 모여서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결승에 승리를 바라는 시민들 표정도 한껏 들떴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정말 큰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이제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다치지 않고 경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대형 스크린을 갖춘 극장들도 태극전사 응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작스럽게 계획됐지만 이미 결승전 상영관 좌석 가운데 70% 정도가 팔려 나갔습니다. 첫 결승 진출이라서 정말 기대했고 늦은 시간이지만 꼭 응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또 서울에선 강남역과 석촌 호수 등에서,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하늘마당 등에서 새벽 거리 응원이 열릴 예정입니다. SBS J1입니다. 자, 이렇게 길거리 응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광화문에서 대규모 거리 응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지금 광장에 쳐놓은 천막 때문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거리 응원의 성지가 된 광화문 광장. U20 월드컵 대표팀이 결승 진출을 확정짓자 축구협회는 즉시 광화문 광장을 거리 응원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 응원전을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가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거리 응원전을 이곳에서 개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이 있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0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 중인 애국당은 오히려 축구협회 측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응원하면 우리도 같이 응원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 문제가? 왜냐면 좀 논리가 잘못됐고. 안전 논란 속에 광화문 거리 응원이 무산되면서 시민들 아쉬움만 커졌습니다. 광화문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뭐 그런 축제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원래 예정되었던 게 취소된다는 게 좀 되게 아쉽고요. 서울광장도 사전 집회 신고가 돼 있어 응원전 이용이 불가능한 걸로 확인되자 축구협회는 내일 밤 11시부터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식 응원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자, 이런 응원 열기에 더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왔는데 과연 가능할지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표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는 막내 형으로 불리고 있죠. 바로 이강인입니다. 2001년생이니까 만 18살입니다. 군대 가기는 조금 어리지 않나 싶은데 현역 입대 가능한 나이가 딱 18살부터입니다. 그래서 대표팀 21명 전부 군대 갈 나이는 된 겁니다.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2002년 월드컵 때는요, 4강 가기도 전입니다. 16강 진출을 확정짓고 병역 혜택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별 예선에서 포르투갈 이기고 대통령이 선수들 만나서 했던 말이고요. 병역법 시행령에다가 월드컵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지금 보신 이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을 체육 요원으로 한다, 이 한 줄을 추가한 겁니다. 2006년에는요, 야구의 월드컵격이죠. WBC에서 4강에 갔거든요. 그래서 야구도 해줘야 된다 해서 WBC는 4위 이상 한 줄이 또 생겼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들은 뭐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니까 2008년에 월드컵, WBC 다 없앴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이거 두 가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주 군사훈련 그리고 특기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혜택, 현재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무청도 규정 고치는 거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병역 혜택을 주자 이런 여론에 만약에 힘이 실리게 되면 시행령을 바꿔서 병역 혜택 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홍콩에서 범죄인을 중국에 인도할 수 있게 하자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던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 그동안 홍콩 시민들에게 쌓여있던 반정부, 반중국 정서가 어느 정도인지 현지에서 송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16일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홍콩 정부청사 앞입니다.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글들이 벽에 가득합니다. 직장인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일요일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咁我哋星期日就會出嚟啦，咁就同埋我哋星期一都會發起罷課嘅行動嘅。 일주일 전 시위 100만 명보다 더 모일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검은 옷 4km 행진도 계획돼 있습니다. 홍콩 코스웨이 베이에 있는 서점입니다. 지난 2015년 이 서점의 주인은 중국을 비판하는 서적을 팔았다는 이유로 중국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납치했다고 비난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게 홍콩인들이 느끼는 공포입니다. 司法獨立嘅情況咧，而家將會因為呢一條嘅修改法例咧，而係會冇咗。中國嘅法例凌駕於我哋香港法例之上。 성남 민심에 놀란 홍콩 입법회는 법안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파 진영에서도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법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철저한 중국 정부는 오늘도 범죄인 인도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홍콩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 한국 네이버를 비롯한 해외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며 내부 단속의 고삐를 더욱 쥐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현지에서 계속 취재하고 있는 송욱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특파원, 이틀 전에도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던 만큼 주말 시위가 걱정인데 홍콩 정치권에서 법안 연기, 법안 철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시위에서 나타난 홍콩인의 성남 민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홍콩 야당이죠. 민주당의 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정부에서 법안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나 입법회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홍콩인의 반중 정서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분노 등을 감안하면요. 법안 연기 정도로는 대치 상황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홍콩 상황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관심이 많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은 계속 같은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고요. 미국에서는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홍콩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비교적 점잖았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더 격화되면 미국 정부가 향후 홍콩 문제를 중국을 압박하는 데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홍콩은 중국의 영토니까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내를 좀 더 보면요. 대국 굴기를 꿈꾸는 중국이 이번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서 물러난다 그러면은 현재 경제 분야에서 불붙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양현서 YG 대표가 경찰 수사에 개입했었다는 의혹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YG에 소속된 가수들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을 양현석 대표가 무마하려 했다는 한모 씨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양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한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공익신고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BI 마약 의혹 무마를 위해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고 권익위에 제보한 한모 씨. 오늘 변호인을 통해 이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6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위너 멤버인 이승훈에게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며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한 씨가 전화하자 이 씨는 YG 자체 마약 검사에서 BI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만남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가 YG 사옥 근처로 가자 이 씨 대신 YG 직원 김모 씨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간이 마약 검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여부를 확인했던 직원이었다고 한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씨가 경찰 조사에서 BI를 마약 공범으로 지목하기 전에 YG가 이미 BI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 씨는 YG 양현석 대표가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 내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1, 2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공범 김만빈에 관한 진술을 다 했는데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상의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한 씨 측은 2차 경찰 조서에 적힌 조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석연치 않고 1, 2차 조서 모두 한 씨의 필체와 다른 글씨체가 적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시간이 다른 건 단순한 오타일 가능성이 있고 필체가 다르다는 주장은 해당 조서를 다시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BI 마약 의혹은 물론 YG의 수사 개입과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저희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또 신분을 공개하길 원치 않는다는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고려해서 한모 씨로 표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혹이 계속 커져가자 양현석 대표가 오늘 YG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아 기자입니다. 양현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YG의 모든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속 연예인들과 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인 양민석 대표이사도 함께 물러났습니다. 양 대표는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얘기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등 강경한 어조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실소유주, 탈세, 증거물 파기, 소속 가수 마약 수사 덮기 등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선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YG의 연예계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론에 등 떠밀린 퇴진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들이 연달아 계속 벌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들이 따라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좀 굉장히 늦었다는 거죠. 거대 기획사들의 비뚤어진 아이돌 육성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옥죄고 짜내어서 뭔가 성과만 내게 하는,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게끔 하고 스타로 성장한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3대 기획사로 몸집을 키워왔으면서도 추잡한 논란에 휘말린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용아입니다. 연예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면서 공권력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윤모 총경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달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그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련 의혹 때문인지 그 배경을 임찬종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클럽 버닝썬 등과 관련해 경찰 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2달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했지만 뇌물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윤 총경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사 결과 발표 후 1, 2주 안에 사건을 넘기는 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유착관계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으면 송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뭔가 말 못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파헤칠까 봐 송치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된 것도 시간을 끄는 이유란 분석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로 드러난 윤 총경의 금품 수수는 내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감사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이 석 달 전 자신의 4살 아들이 갑자기 숨진 것과 관련해 고유정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 남편 살해 사건 이후에 아들의 죽음을 되짚어보게 됐고 고 씨에게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3월 2일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 질식사 가능성 소견이 나왔고 별다른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을 뒤집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JIBS 취재진과 만난 고유정의 현 남편 A씨는 고유정을 검찰에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당초 우발적 범행이란 고유정의 말을 믿고 변호사까지 직접 선임했지만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아들 몸 위에 다리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 아니고 아들은 얼굴 주변에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유정은 아들을 화장시킨 후 안치시키기 위한 제주행을 갑자기 거부했고 이후엔 부부로서의 위로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당시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며 의붓아들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정이 의붓아들 죽음에 관여됐을 정황들이 알려지면서 의붓아들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홍상수 씨에게 있는 만큼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는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며 조정 신청서 등의 수령을 거부했고 결국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홍 씨는 그해 12월 곧바로 아내를 상대로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인 오늘 법원은 홍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지만 그 주된 책임은 홍 씨에게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법원은 홍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상쇄할 정도로 배려를 했다거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씨와 여전히 불륜 관계로 남게 된 홍 씨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집배원 7명이 과로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배원들의 업무 환경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건지 이홍갑 기자가 집배원의 고단한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우체국입니다. 6시 47분. 이른 아침인데 벌써 작업이 한창입니다. 몇 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가서 물량이 많아서요. 어제 석수가 많아서요. 집중국에서 5시부터 대군이 와요. 택배와 우편물을 실은 트럭이 속속 도착하자 집배원들이 카트에 실린 짐을 배달 지역별로 분류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시나요? 물건이 젖는 게 문제지만
방법이 없죠. 2층은 너무 좁아서 거기서 하는 것은 거의 더 죽음이고요. 주차장 마당은 이내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우편물이 쌓입니다. 조심하는데 쌓이다 보면 저희 다닐 길 보시다시피 저희도 다닐 길이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전쟁 치르듯 분류 작업을 끝내면 집배원들은 바로 배달길에 오릅니다.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우체국. 이곳에선 우편물 분류를 지하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시작하기 전에 집배원들이 거친 숨을 내쉽니다. 헐떡헐떡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여기가 또 지하잖아요. 또 공기도 탑하고. 이 집배원이 맡은 구역은 아산 온천동 일대. 배달점 수는 한 776개요. 세대 수는 훨씬 더 많겠네요. 네, 그러죠. 세대 수는 많죠. 한 3천 몇 세대. 오토바이가 오르지 못하는 언덕 골목길은 일일이 우편물을 들고 걸어서 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조사 결과 집배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보다 700시간 이상 많습니다. 1년이면 석 달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우정사업 노동조합은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 채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요즘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에선 멧돼지가 넘어올까 매일 긴장 속에 있습니다. 2주 전 북한에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우리 쪽에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현장을 김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해발 500m의 야산 깊은 곳에 거대한 구조물이 내려집니다. 출몰하는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한 포획틀입니다. 산 위쪽에서 내려온 멧돼지는 사료를 먹기 위해 이 포획틀 안에 들어와 바로 이 발판을 밟게 됩니다. 발판을 밟는 즉시 포획틀 양쪽에 문이 닫히면서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포획틀은 야생 멧돼지가 자주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길 가까이 설치됐습니다. 돼지 앞발굽이고 이게 며느리 발톱이에요. 그럼 이 정도 크기면 한 150근에서 200근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나흘 전 철원군에서 멧돼지 폐사체 한두가 신고됐는데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돼지 농가들은 걱정이 큽니다. 농장에서 한 200m 떨어진 지역에서 멧돼지 송체를 본 적도 있고요. 만약에 저희 농장에 발생된다고 하면은 치료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폐업까지도 우려를 해야 되고.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멧돼지를 통해 전파되는 돼지열병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접경 지역에서 남하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5.2마리. 전염병 전파가 어려운 기준인 1제곱킬로미터당 1마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쓰고도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실패한 것이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다음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인양한 유람선에 대해서 정밀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시신이나 유류품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대혁 특파원, 그러면 끌어올린 사고 유람선에 대한 수색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더 이상의 선체 내 수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양된 허블레안 2호는 이곳 사고 지역에서 5km 상류에 있는 정박지로 이동해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선체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엄격한 통제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그 사고 현장과 다뉴브강 수색에 다시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데 그쪽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 정부는 수중 잠수 수색도 요청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물도 굉장히 탁한 상태입니다. 물의 시계가 좀 좋아지면 잠수 수중 수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 수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수색팀 60여 명과 우리 신속 대응팀이 헬기와 보트를 동원해 수상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민간 수상 구조대에도 수상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수위가 내려가면 하루 지역엔 물에 잠겨 있다 드러난 곳이 생기고 있는데 교통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혹시 나오면서 취재진한테 한 이야기 같은 건 있습니까? 네, 가해 선박 선장은 6천만 원가량의 돈을 보석금으로 내고 풀려났는데 머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종이로 가린 채 아무 말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선장이 매우 미안해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인 책임에 대해선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뺑소니 정황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고 선박은 운항을 계속하고 있고 선장은 보석으로 풀려나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게 맞냐는 현재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중동 지역에서 유조선 2척이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격당한 유조선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지도에서 보듯이 주변에 이란이라든지 오만처럼 석유 나오는 나라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이 바다를 통해 나갑니다. 특히 이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중동 지역의 갈등이 커지곤 하는데, 자, 미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고 반대로 이란은 미국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에 이 석유 시장까지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이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대형 유조선 선체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오만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에 대한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This assessment is based on intelligence, the weapons used, the level of expertise needed to execute the operation. 미군 당국도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탄 경비정이 공격당한 유조선 한 척에 다가가 폭발하지 않은 기뢰를 선체에서 떼어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자신들이 관여된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이라는 게 미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란 정부는 연루설을 부인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유조선 공격 역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조성해 군사 행동에 명분을 쌓으려는 미국 정보기관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이 막힌 이란은 중동산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석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중동 지역 정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 넘게 급등하는 등 국제 석유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서로 책임만 미루면서 유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TBC 권준범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38살의 창창한 나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발인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내 부모로서 그걸 열어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훼손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봉합하면은 내가 보겠다. 사고 발생 20여일, 그러나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수소 신기술 실증 사업에 여러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비만 갖다 놨지 우리도 시운전도 안 했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 있냐. 뭐 이런 식 전부 다 보면 우리한테 와가는 나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소 유입 가능성과 함께 수소 저장 탱크의 부실 시공, 압축기 이상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00m나 떨어진 건물이 초토화될 정도로 폭발력이 컸던 탓에 잔해물 수거가 어려워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 3주 내내
잠식만 하고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처음일 것 같아요. 강릉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도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농산일을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농수로가 야생동물들에겐 죽음의 덫이 되고 있다는 첫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농수로가 생각보다 가파르고 깊어서 한 번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농수로 안에 고라니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농수로에 떨어진 뒤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못 나와요. 탈출구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올라오고 이렇게 뛰어넘고 이런 어덕을 타고 못 올라와. 농사철인 요즘 수로에는 물이 한가득 흘러갑니다. 1964년에 준공된 이 농수로는 폭 10여 미터, 깊이 2미터에 길이만 26km에 이르는 콘크리트 농수로입니다.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이 콘크리트 농수로에선 야생동물 폐사체 흔적이 1km당 3.1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강원과 충남, 충북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최근 2년간 야생동물 구조 건수도 14개 자치단체에서 650건에 이릅니다. 고라니와 개, 너구리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깊이가 깊은 직각 형태의 콘크리트 농수로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콘크리트 농수로는 5만 킬로미터. 하지만 탈출로가 있는 곳은 1.6%에 불과합니다. 야생동물 이동도 함께 고려하고 생태 친화적인 농수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로의 설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오늘 경기도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열린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의 이주형 국장이 건전한 뉴미디어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주형 국장은 스브스뉴스와 비디오머그 등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와 데이터 저널리즘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마부 작침을 선보여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사상 첫 우승까지 이제 딱 1승이 남았습니다. 18일 동안 6경기를 치른 선수들의 체력이 걱정인데요.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성룡 기자. 폭우 속 혈투와 부담스러운 한일전 토너먼트 그리고 120분 연장 승부까지 태극전사들은 매경기 한 골차 이하의 혈투를 벌이며 18일 동안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해왔습니다. 지쳐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았고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더욱 힘을 내 사상 첫 결승 진출의 역사를 썼습니다. 좋아, 힘이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뒤에도 놀라운 회복력으로 명승부를 연출한 건 고강도 체력 훈련과 체계적인 피로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4월 소집 후 한 달간 90분이 아닌 120분을 뛸 체력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스포츠 생리학을 전공한 정정용 감독과 지원 스태프들은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료와 간식까지 세밀하게 챙겼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이제 체리 주스가 과학적인 어떤 효과적으로 이미 많이 증명이 돼 있고 다음 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주시는 대로 다 감사히 받고 있는데 잘 회복하고 잘 경기할 수 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정 감독의 족집게 전술과 더불어 강철 체력으로 결승 진출의 역사를 쓴 태극전사들은 이번에도 빠른 회복을 자신하며 사상 첫 우승 신화를 약속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아직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SBS 하성룡입니다. 일본의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에서 단타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한 경기에 모두 치는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선수로는 처음이자 아시아 선수로는 추신수에 이어 두 번째 대기록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다가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고 올 시즌 타격에만 전념하고 있는 오타니는
템파베이전에서 1회 상대 선발 야브로우의 싱커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석점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3회에는 커터를 밀어쳐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 5회에는 커브를 잡아당겨 1루수 키를 넘어 담장까지 흐르는 3루타를 추가했습니다. 사이클링 히트까지 단타만 남긴 7회 구원 투수 우드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중전 적시타로 연결해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네 타석에서 각기 다른 구종을 공략해 각기 다른 안타를 만든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의 일본인 선수론 최초, 아시아 선수론 2015년 추신수에 이어 두 번째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NBA 챔피언 결정 6차전에서 3쿼터까지 28점을 올린 골든스테이트의 클레이 톰슨이 착지한 뒤 무릎을 쥐고 쓰러집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톰슨은 라커룸으로 가다가 돌아와 자유투까지 쏘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더 이상 경기를 뛸 수는 없었습니다. 토론토는 한 점 차로 앞선 종료 11초 전 골든스테이트의 밀착 수비에 실책을 범해 공격권을 내줬지만 골든스테이트의 주포 커리의 마지막 3점 슛이 빗나가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토론토는 챔피언 결정전을 4승 2패로 끝내며 캐나다 연고팀으로 최초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국내 여자 골프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 여자 오픈 2라운드에서 신인왕 출신인 3년차 장은수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꽤 먼 거리인데 아주 자신감 있는 퍼트로 버디를 만들어냅니다. 2017 시즌 신인왕이지만 아직 우승이 없는 장은수는 합계 9언더파로 2위 이다연의 2타 앞선 단독 선두에 오르며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첫날 공동 선두였던 17살 아마추어 여고생 김가영이 선두와 4타차 공동 3위로 돌풍을 이어갔고요. 시즌 4승에 도전하는 최혜진은 합계 2분파 공동 17위에 자리했습니다.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 US 오픈 첫날 로리 사바티니가 짜릿한 홀인원을 만들어냈습니다. US 오픈에서 5년 만에 나온 홀인원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벼락을 동반해 요란스럽게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지역은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저녁 한때 약하게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만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늦은 밤 거리 응원 나가시는 분들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대부분 지방이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부 충북과 전북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